그러면 20리터만 밤에 차에 짐 빼고 정유 4사 중에 어디가 제일 싸요? 요즘 제일 싸요. 아! 진짜 비싼 데는 2,500원이 넘었더라고요. 네, 3,040원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기름 먹는 게. 그러게 말이에요. 3,040원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서 저희 보셨어요? 이제 상표를 말해도 될까요? 아니 그 동네. 아, 중구에 있어요. 중구에. 네. 아 중구에 네, 왜 거기. 3,500원? 진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아. 사실 옛날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저는 강남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 땅값이 비싸니까. 아, 원래는 옛날에 여의도에 있었어요. 바로 네. 국회 앞에. 예, 예. 근데 저희가 진짜 한 몇 년 동안 계속 언론에 내보낸 거예요. 거기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이제 폐업을 하시고 다른 정유사 상표를 다시 오픈을 하셨는데 지금은 비싸지만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제일 비싼 주유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주유소 비쌌던 이유는 네.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인카드로 이제 보통 주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들이 내 돈이 아니니까 비싸도 그냥 가까운 데로.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 생각났어요. 운전할 때 기름값 오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요. 아, 네. 가속, 급 제동을 하지 않고 정말 정석주행. 정석으로. 이게 제일 네, 기름값 맞아요. 아끼는 기름값 방법이니까. 방법이라서. 아,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똑같구나. 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가가 높긴 한데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깎아주는 것만이 과연 답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국제유가라는 게 진짜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네. 80달러 때 20% 내린다고 결정했더라고요. 네. 지난 11월에. 그리고 120달러가 됐던 5월, 3월에 이제 5월 달에 10%더 얹어서 추가하겠다라고 30%. 했고 네. 이번에 150달러가 됐을 때 7%를 더 추가 인하를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올라가면 더 내릴 여지가 어디서 없잖아요, 여지를 할 세금이.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시스테매틱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어느 정도 됐을 때 몇 표를 내리고 이게 좀 되지 않으면 소비자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궁금한 게 저 진짜 유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주유소 그냥 바로 반영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가 올랐다라고 해서 주유소 보면은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유가 내렸다 주유하러 갔다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 왜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 네. 2018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딱 올릴 때 빨리 내릴 때 천천히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 유류세 인하를 한 첫날 내려간 그러니까 전체 주유소 중에 가격을 1원이라도 내린 주유소는 25%인데 예. 이제 유류세 환원을 하면서 바로 첫날 그러니까 그 주유소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50%가 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고 네. 뭔가 오를 때는 토끼처럼 빠르고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너무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주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기 싸게 유류세 내리면 기존에 비싸게 사갖고 온 거를 어떻게 빨리 그냥 반영 안 하고 싸게 팔아 우리가 손해 보잖아라고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올라갈 때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사온 사온 거. 거를 더 오랫동안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좀 많이 빨리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핑계도. 요거 유류세 깎아주면 이제 세금을 덜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전 모르겠어요. 그 깎아준 세금이 지난해 11월부터 해주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9조 정도의 그쵸. 세금이 깎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유할 때 별로 이렇게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저에게는 비싼데 그럼 이 깎아준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디로 새는 거 맞아요? 근데 뭐 좀 샌다고 보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펜 잉크가 샜어요. 이렇게 다 새나 거기 봐요. 다 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휘발유랑 경유를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100원이라는 금액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정유사 단계에서 더 먹었는지 주유소 단계에서 더 이익을 체유하셨는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 국제유가가 계속 변동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 유가가 조금 급하게 올라갈 때는 정유사 주유소가 마진을 많이 챙기시는 게 맞아요. 급하게 오. 올라가거나 급하게 내려갈 때는. 예. 근데 약간 완만하게 올라갈 때나 그냥 평평할 때는 그냥 적정 이 마진을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유류세 인하를 하고 가격이 좀 적정했으면 더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계속 유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유사랑 주유소에서 조금 더 마진을 챙기신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국제유가가 오르내림을 우리는 매일같이 수치로 보잖아요. 보자,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떨어진 게 왜 반영이 안 되는가? 이 반영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2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주라고 보통 가정을 하고요. 아, 사 와서 정유사에서 막 정제를 정리하고 하는 거. 만들고 정유사에서 만들어서 주유소에다 유통하는 데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그냥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각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주유소별로 오늘 땡, 요이 땅 오늘 다 썼어. 네. 모든 전국 주유소에 딱 배송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유사에서 그 차량으로 여기저기 배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2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사실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환율은 또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겠네요. 국제유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내리고 싶어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계속 2,000원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을 다 고려를 한 국내 가격 계산해서 배럴당 그러니까 배럴 달러당 배럴당 달러 요거를 원퍼 리터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금액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내렸으니까 이제 차 타는 사람들 더 많겠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결과는요. 유류세를 작년 11월에 인하했고 올해 5월에 인하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소비를 보면 휘발유가 한 달에 600만에서 700만 배럴 정도 소비를 해요, 보통. 그 정도 소비를 하는데 수치가 잘 가늠이 안 네, 돼요. 그쵸.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3, 4월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때 이제 500만까지 내려갔더라고요. 6, 700만을 소비하던 게 500만으로 내려갔었어요. 3, 기름값 4월에. 비싸니까 어디 안 가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5월 달에 보면 너무 황당하게 870만을 소비를 했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5월 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좋았어요. 두 번째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됐어요. 일상 회복이 됐죠. 맞아요. 세 번째 유류세가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또 가정의 달이에요. 행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정의 달을 위해서 다 아끼고 아꼈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를 안 했어도 물론 늘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 분명히 저는 기폭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에도 그 전달보다 100만 배럴을 더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무래도 유류세를 내린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차량을 타시는 그런 마인드는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가등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또 비싸게 돼서 가등 넣기는 좀 그렇고 좀 기다려보라 하셨는데 3만 원 넣어요, 5만 원. 기름 한 칸 남아가지고. 리터로 넣으세요. 원으로 넣지 말고 리터로 넣으세요. 왜요? 이게 절사량이 있어요. 왜냐면 주유소에서는 주유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놓을 때 리터로 조정을 해놓으시거든요. 되게 작은 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연비 같은 걸 혹시 계산할 때도 내가 몇 리터를 넣었을 때 얼만큼 가나 이런 거를 해야 사실 연비 계산이 훨씬 쉬워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원으로 넣었을 때는 그게 딱 절사된 양이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 처음 알았어. 그래서 리터로 주유하시는 몇 게 리터나? 보통 이제 저희가 20리터로 주유하시라고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가짜 석유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저희 요즘 유가 오르니까 가짜 석유 많아져서 판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구글링 해보니까 가짜 석유에 대한 검색량 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석유관리원이라는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 거기서 가짜 석유 이렇게 검사하시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20리터로 검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20리터 같은 경우는 가짜 석유뿐만 아니라 정량도 검사하시거든요. 20리터를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보통 하는 기준이 20리터라서. 오늘 출연의 핵심은 이거네요. 핵심이 이건가요? 그냥 핵심은 20리터를 넣어라. 20리터로 넣으면 좀 아무래도 정량으로 그리고 안전거리 차에 있는 짐 많이 빼시고. 차에 유모차며 이런 거 엄청 실려 있거든요. 그렇죠. 무거우면 아무래도 물 실려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서늘한 아침 저녁에 넣는 게 좋아요. 맞다. 부피가 약간 팽창하기 때문에 낮에 넣으면 그것도 굉장히 적은 양일 수 있는데 조금 적게 들어간.
그래서 이제 좀 가급적 선선한 아침 저녁에 넣으면 부피가 조금 네.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20리터만 음. 밤에 음. 차에 짐 빼고 음. 정석주행. 정석주행.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정유 4사 중에 어디가 제일 싸요? 그럼 어디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요즘은 서울은 현대오일뱅크가 제일 싸요. 아, 현대오일뱅크? 지겨. 현대오일뱅크에서 20리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왜냐면 현대오일뱅크 가서 20리터 넣고 절로 가서 20리터 넣으면 다 정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리터 정량으로 보통 20리터는 웬만해서는 양을 속이진 않아요.